부부가 50세를 넘어서면 아무리 감정이 좋더라도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더라도 세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계속 변함에 따라 이제는 예전처럼 차와 말이 느렸던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세 가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마음을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재산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복잡하며 특히 이익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공동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비록 감정이 좋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친형제도 돈 문제로 다툰다는 말처럼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익을 두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혈연관계가 없는 배우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공동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은 영회와 무수히 많은 회차로 나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즉, 가정폭력 문제는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이를 무조건 참거나 숨기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렸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다면 결국 서로의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며 한 번이라도 문제를 발생시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서로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존적이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서로의 자아를 잃어버리거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면 자칫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감정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취미나 활동이 생기고 일상에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정신적 여유와 공간을 말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주고 각자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각자가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서로가 필요할 때만 대화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서로 존중하며 그 활동을 각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하는 시간을 주거나 다른 한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면 그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자유는 결코 상대방을 방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나치게 서로 의존하거나 서로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면 결국 서로가 지치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점차 긴장이 쌓이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충분히 각자의 세계를 가지되 그 세계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강요하거나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 차이를 가진 이유를 이해하고 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서로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서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가 독립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부부간의 감정적인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있을 때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고 나아가 결혼 생활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것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부부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가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 성격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긴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지혜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남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제 부부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만의 공간에서 성장해 나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될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원가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정이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결혼 후에는 각자의 원가정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거나 자위가 장인 장모와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원가정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원가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신경을 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년의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에 그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의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만큼 서로의 성격과 습관을 잘 알게 되지만 동시에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년의 부부는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뒤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결혼 생활 중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일입니다. 초반에는 사랑과 열정으로 모든 차이를 넘어서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서로 다른 점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들을 갈등의 원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왜 그런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가정에 소홀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단순히 무심해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지지해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부부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점차 깊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중년의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경제적 저립을 이루는 등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거나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깊다면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각자가 인생의 후반전을 즐기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 신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중년의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뢰가 깨진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서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실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원가정, 즉 각자의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를 넘어서 두 가족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원가정은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우선시되겠지만 각자의 가족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년의 부부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자신의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자신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각자의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의무감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받는 부담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함께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원가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부는 각자의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종종 결혼 생활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가면서 이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우 계획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상대방이 덜 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를 부딪히는 원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성격을 존중하게 되면 서로를 보완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년의 부부는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도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화와 협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껴요라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때는 협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할 점과 고수할 점을 잘 조율하면서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서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더욱 깊고 넓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힘을 합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의 부부에게 이 동반자 관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보내는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협력은 단순히 가사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미래를 구상하고 서로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동반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간다면 중년 이후의 결혼 생활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년의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